앉아만 있어도 돈이 모이는 그곳, 세상에 하나뿐인 카페 빈센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카페 빈센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성유미입니다. 빈센트님, 이제 곧 12월이에요. 네. 이제 뭐 올해를 이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올해 어떠셨어요? 올해요? 저는 올해 참 뜻깊었죠. 왜냐면 뭐 인생의 어머니였던 카페 빈센트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맘때가 되면 이제 나오는 책이 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그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책을 보면은 키워드가 있고 그 키워드가 항상 이제 새해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지금 뭐 이미 서점에 가면은 쫙 깔려 있는 책이 한 권 있죠. 네. 저는 이 책이 뭐 남일 같지 않아요. 왜냐면 이 트렌더스 날이라고 해서 오늘 민간 헌터라 그러고 불리는데, 근데 제가 이 트렌더스 날을 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꽤 오랜 시간 해봤었어요. 하셨어요? 네, 직접 뭐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만들었죠, 트렌드 코리아를. 죄송합니다, 김남도 교수님. 매우 애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트렌드 코리아를 좀 다룰 거고, 오늘 이 시간에는 2023 트렌드 코리아의 공동 저자이시죠,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이수진 교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카페 처음 오셨잖아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이수진 연구위원이고요. 현재 저는 다양한 책들을 저서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주로 저는 트렌드를 서칭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고, 사실은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저희 구면인가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교수님, 네, 서울대 소비자 트렌드 분석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거의 매년 발간을 하면서 대중들을 통해서 많은 소개가 되면서 저희가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는 사실은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다양한 섹션에서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 컨설팅 업무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사업도 하고 이런 다양한 업무도 하다 보니까 저희 책이 좀 나날이 조금씩 더 성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자평을 해봅니다. 조금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엄청난 지금 아닙니다.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 트렌드가 뭔지를 저희가 보기 전에 올해를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먼저 듣고 싶어요. 네, 저희도 2022년이 이렇게 급변하게 바뀔 것이라고 정말 상상도 못 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가장 기억에 남는 2022년 키워드 중에 하나가 머니러쉬라는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정말 그 서부 개척 시대, 그러니까 19세기 미국 사람들이 서쪽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너도 할 것 없이 달려갔던 시기를 골드러쉬라고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빗대어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자산이라든지 뭐 다른 뭐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이런 화폐 가치를 상승하는 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는데, 와, 이렇게 경제 상황이 바뀔 거라고는 저희도 사실 예측을 못했던 만큼 어떤 반전의 2022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수진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경제를 전망하는 뭐 여의도 많은 전문가들도 역시 공감할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연말에 내년을 조망하잖아요. 근데 전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희망 베이스입니다. 내년에 경제 망할 겁니다, 다들 집으로 가세요 라는 전망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희망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올해는 다사다난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수진 교수님이 머니러시라는 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었는데,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었던 엔잡러,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여러 개 있어야 된다, 굳이 직업이 하나 있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 머니러시로 인해서 결국에는 부를 축적하고 뭔가 알파를 추구하려는 그런 올해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올해 참 희망 고문이에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죠. 그렇죠.
그 분위기가 이렇게 사실 정말 이 데이터를 보니까요. 상반기랑 딱 하반기에 이렇게 변화율이 크게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사실 저희도 많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가 머니러시라는 어떤 키워드를 뒀을 때 아, 그러면은 완전히 요즘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관심도가 다른 자산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내 자산을 좀 지키고 싶은 욕구로 좀 표현이 되는 것 뿐이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적금 오픈런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가치, 그러니까 머니러시 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사실 지금까지도 조금 이어지는 것 같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수진 교수님의 머니러시와 이 간단한 설명을 좀 들으니까 막 돈을 맡기고 싶은 막 그런 욕구가 막 춤솟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제 2022년 이제 10개의 트렌드 상품을 이제 꼽았었잖아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K 콘텐츠, 비대면 플랫폼, 캐릭터 기획 상품, 상담 예능, 친환경 포장, 제로 음료, 이색 주류 셀프 사진관, 새치 샴푸, 도시 근교 대형 카페. 되게 다 익숙한 상품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뭐 K 콘텐츠는 정말 와닿았고 올해 저희 셀프 사진관 처음 가봤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희 네. 가족들이랑 찍었는데 가족들과 네, 근데 어색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고 아, 정말요? 앞으로 또 갈 계획도 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와닿았던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힙하시네요. 아 그런 건가요? 저는 올해 여러 가지 글쎄요 이 컨텐츠 중에 상담 예능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예능이 어떻게 보면 원회일 수도 있는데 이 쌍방의 뭐 통이라고 할까요? 그쵸. 이런 상담을 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었던 예능 코너 이거 올해 저는 참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특히 이 재테크 시장에 아까 이수진 교수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올해 참 희망 고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많이 다쳤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루만져주는 이런 예능 코너가 올해 좀 뜨지 않았나? 네, 이제 본격적으로 2023 트렌드 코리아 한번 알아볼까요? 올해 주옥 같은 또 10개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먼저 올해 유민이 2023년이 무슨 해인지 혹시 아세요? 알고 있죠. 저의 해입니다. 바로 토끼띠인데요. 토끼띠죠. 그래서 저는 토끼를 딱 생각하면 이제 뭐 깡총깡총 튀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는데 그래서일까 이번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 이름을 레빗 점프? 저는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토끼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지혜롭고 약간 기민한 네, 약간 맞아요. 이런 동물로 보통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토끼의 어떤 지혜, 뭐 이런 영민함을 좀 가져와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정말 간절한 바람을 담아본 저희 표제어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매년 이거 표제어를 설정을 할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밌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올해 20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호랑이띠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tiger or cat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정말 잘하면은 호랑이로 웅비할 수 있지만 좀 잘못하면 고양이로도 전락할 수 있는 정말 변화가 큰 시기다라고 저희가 표현했던 것처럼 사실 2022년은 그만큼 어떤 기회와 위기 요인이 굉장히 공존했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한 해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한 해의 어떤 컨셉을 저희가 이렇게 정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좀 우리 경기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약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봤죠. 네,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저도 트렌더스 날 해보니까 뭐가 가장 어려웠냐면 10단어로 맞추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실제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는 건데 자, 이 10개 단어 후보군들은 또 뭐였어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랑 연관성이 높은데요. 그 교토삼굴. 그러니까 교활한 토끼는 3개의 굴을 판다라는 속담이죠. 그러니까 사자성어죠. 이 사자성어처럼 맞대어서 저희가 rabbit hole, 그러니까 rabbit hole. 네, 그러니까 굴 이렇게 네. 표현하고 싶었는데 좀 그것이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토끼가 더 나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저 느꼈어요. 이거 와닿지 않는다고 김남준 교수님이 아니요. 다른 분들도 다른 모두 다 분이, 공감을 네. 해주셨고요. 이게 왜냐면은 사실 교토삼굴이라는 이제 사자성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레빗 점프라고 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트렌드 코리아 2023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망을 하는 입장에서 홀이라는 것보다 점프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2023 10대 트렌드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매년 내세우는 대표 키워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올해 뭘 밀었냐라고 보니까 평균 실종? 말 그대로 평균이 사라진다라는 거고요. 근데 평균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정형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형성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 정규 분포가 아니다 뭐 이런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양극화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고요. 아니면 N극화, 그러니까 모든 한 사람의 N수 자체가 의미가 커지는 것도 포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하나, 단극화라는 형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표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트렌드가 없는 뜻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정형성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는 20대 여성이면은 뭐 다이어트 식품을 좋아할 거야. 뭐 30대 남성이면은 뭐 육아품을 살 거야. 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정형 소비 패턴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우선순위가 재편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접근해 주시면 이 평균 실종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맞아요. 요즘에 이제 남성분들도 선크림 많이 오, 사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팩트 사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그래요? 거 좀 네. 맞죠. 이해를 그리고 좀 뭐 할수 있겠네요. 위스키도 사실 대표적이에요. 위스키요. 네, 원래 50, 60 좀 나이대가 연령이 많으신 예. 남성분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이 위스키라는 제품이었잖아요. 술 위스키. 근데 최근 들어서 2030 여성분들도 굉장히 이 하이볼 해서 많이 즐기고. 드시고. 네. 그렇네요. 네, 이수진 교수님이 하이볼을 좋아하시네요. 평균 실종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우리 자산시장에서 초개인화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평균이 몇 점이야 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시대는 좀 끝난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곳에는 그렇기 때문에 1등밖에 기억 못하는 세상일 수도 있는데 이 평균이 실종되면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부분 너무 많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양극화도 저는 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안전 착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평균 실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오피스 빅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좀 와닿았던 게 정말요? 요즘 사실 친구들 만나면 뭐 너 승진 언제 하니 보다는 너 재택 몇 시간에 뭐 언제 며칠에 뭐 출근 몇 시에 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거와 좀 맞죠? 맞닿는 거 맞죠? 맞습니다. 이 오피스 빅뱅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다? 오피스에서 시작됐다. 그냥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왜 오피스 빅뱅을 사실 두 번째 키워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 두 번째로 올렸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원격 근무도 하고 재택근무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직업관 그리고 고용 관계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 어떤 인식 수준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바꿨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쯤은 꼭 우리도 집어가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오피스 빅뱅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피스 빅뱅이 아까 2022에서 머니러시를 말씀 주셨었는데 그런 DNA가 좀 연장성상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엔잡러 이런 것들도 직업의 형태가 바뀌는 거고 모든 것이 이전과는 좀 바뀌는데 그것의 시발점이 오피스부터 시작된다라는 건데 저는 이거 딱 보고 개인적으로 참 엄청 트렌드 코리아 이 집필진들이 센스가 있다. 올해 컴백하지 않나요, 빅뱅이?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했나요? 어쨌든 오피스 빅뱅이 저는 이 고용시장의 큰 구조적 변화에 좀 의미 있는 그런 키워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요, 이 고용시장이요, 최근 미국도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뭔가 좀 구조적인 변화들이 있어요. 엄청나죠. 사실 이 대사직 시대라고 말도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워낙에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예를 들어 정말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한다고 강아지를 이제 분양받았는데 다시 회사로 나오라니. 그럼 우리 강아지 어떡해? 안 나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직자분들과 그다음에 이 고용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대사직 시대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사무실로 복귀해라고 했는데 싫어라고 이야기했던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 사실은요. 오피스 빅뱅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그런 직업관,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오피스 빅뱅이라는 키워드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실제로. 그 직업관이 바뀐 직원을 바라보는 기업 입장의 고민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1년 이내 퇴사율이 거의 50%에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로스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MZ 젊은 직원들을 우리 결속력 있게 우리 조직에 묶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수진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퇴사율도 높은데 반대로 또 입사율도 저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가장 1순위만 딱 뽑았었는데 이제는 혹시 모르니까 2순위, 3순위의 여지를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뽑았는데 안 와요. 그럼 바로 또 해야 되니까요. 2순위로. 네. 그런 것처럼 이 오피스 빅뱅은 제가 뭐 평균 실종이 제1 키워드지만 이 오피스 빅뱅이 갖고 오는 이 사회적인 시사점은 꽤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번에 저희 이제 세 번째 트렌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체리 슈머예요. 저는 사실 이 키워드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은 체리 슈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딱 체리 피커,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사 혜택만 쏙쏙 빼먹고 그다음에 해지해버리는 약간 부정적인 키워드가 바로 체리 피커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컨슈머 조금 긍정적으로 자기 어떤 이득이라든지 자기 어떤 실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모색하는 소비자들 이란 좀 긍정적인 의미를 좀 덧붙여서 체리 슈머 이렇게 명명을 한 거고요. 근데 체리 슈머에는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불황형 소비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조각 전략이라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버크로 구매하면은 조금 많이 구매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지금 1인 가구이고 뭐 예를 들어서 난 소식좌인데 조금만 먹는데 조금 조각 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 먹는 것 자체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일본의 어떤 호텔 같은 경우는 딱 그 시간 머무는 시간만 계약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런 호텔 서비스도 나오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그 이용 서비스 혹은 제품에서 그 실득 중심으로 챙기는 것을 약간 조각 전략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 교수님,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결국 이제 야무진 소비자들을 잡아라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재테크 채널이니까 이거 대형마트들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대형마트가 인기가 좋아요. 맞아요. 싸게 사니까.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은 다 걷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대형마트 이런 뭐 좀 오버할 수도 있지만 대형마트 주가 이런 것도 혹시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주가까지는 제가 뭐 예측을 못하겠지만은 대형마트도 나름의 전략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분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남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편의점 같은 경우도 요즘에 떨이 판매라고 해서요. 만약에 해보셨어요? 몇 시에 가야 되는 거죠? 좀 달라요. 지역마다 좀 달라요. 사실은요,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내가 정확하게 재고라든지 그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을 소비자들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은 사실 기업도 로스가 안 나고 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자들도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이 두 이해관계자 간의 어떤 면밀한 관계를 좀 더 구축할 필요는 있어 보이죠. 네. 실제로 대형마트 가면 요즘에 고기를 그 부위별로 나눠서 팔아요. 한 팩에. 예. 모듬. 그러니까 예전에는 등심 하나만 사야 됐는데 이제는 여기 등심, 안심, 뭐 이렇게 갈비살 이렇게 해서 그걸 한 팩에 파는 그런 소분해서 파는 그런 맞습니다. 고기도 있고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했다는 네, 게 맞아요. 엿보이는 상품들이 좀 있기도 해요.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성유미 아나운서가 참 고기를 좋아한다는 걸 눈이 반짝반짝하네요.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네 번째 키워드를 알아볼게요. 저는 이 키워드 이름을 참 재밌게 잘 지었다라는 아, 생각이 그래요? 들었는데 인덱스 관계거든요.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거는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해주세요. 이게 영어라서 좀 그런데, 인덱스라는 것은 색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내가 뭐 성님 만나면서 좀 친한 것 같아. 뭐, 빈센트님과는 좀 많이 좀 친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친숙도 아니면 친한 정도에 따라서 나의 어떤 중심성을 가지고 그 관계를 내가 관리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인덱스 관계를 오늘 좀 파볼 생각입니다. 있으신가요, 실제로도? 많죠. 많으세요? 네, 인덱스 관계는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너무 좋아요. 사람 간의 관계도 너무 좋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엄청 피곤해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필요성에 있어서 하는 거지만 이 피곤함이 또 따르는 것이거든요. 노력도 필요하고요. 네, 우리 노력하고 있죠? 예, 노력하고 네, 있죠. 인덱스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인덱스 관계라는 게 의미하는 게 자산 시장에서는요, 약간 패시브 투자라 그래서 수동적인 투자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일이 다 종목을 선택하고 막 기여하기에는 너무나 힘드니까 일단은 약간 안전하게 좀 덜 먹더라도 이렇게 그냥 두는 것이거든요. 혹시 인덱스 관계도 요즘에 다 그룹핑이 돼 있으니까 이런 피곤함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데 어떠세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는 게요. 인덱스 관계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이 사람과 난 덜 친하고 매우 친하고 적당히 친하고 이거를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사실 인덱스 관계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요, 이걸 패시브 그 투자라기보다는 만약에 좀 금융관계로 놓고 보자면은 오히려 훨씬 더 나의 어떤 결정권을 높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설명을 좀 잘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오히려 내가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구현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게끔 느끼도록 만드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구현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제안을 드려요. 이 인덱스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거 약간 수동적이다. 관계가 피곤하니까 그냥 약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인간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반대군요. 네, 맞습니다. 내가 주도가 되어서 예를 들어 요즘에 셀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저 들어봤어요. 아세요? 네. 엄청 트렌디하시네요. 저 계속 힙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다시 편집해주세요. 뭐야, 셀소? 그래서 뭐죠? 뭐야? 뭘까요? 셀프 소개팅이라서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인덱스 관계를 정말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저는 맞네요. 생각해요. 저 이해가 확 그렇죠. 됐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에 내가 글을 직접 올리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나는 직업이 어디고 사는 곳이 어디고 해서 나랑 소개팅 하실 분 하고 나랑 올려요. 만날 사람? 그러면은 댓글로 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셀프 소개팅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덱스 관계라는 것은 내가 주도가 되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쳐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아주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죠. 저 이거 완전히 감 잡았어요. 이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유통혁명이에요. 과거에는 소개팅은 중매쟁이가 있어요. 왜냐면 그쵸. 그를 이용해야지 또 나를 더 잘 알려요. 그럼요. 근데 이제는 그가 나를 못 알려요. 그렇죠.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뽐내는 거지. 못 알리거나 그게 싫은 거죠. 싫은 거지. 싫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까칠한데요? 그런가요? 힙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럴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거 괜찮네.